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혼은 왜 할까요? 네,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듯이 이혼할 때도 결혼한 것처럼 절차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때도 결혼할 때처럼 여러 가지 헤어지는 게 더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이 사연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가지고 읽기 전에 우리 모 방송국에 요즘 이혼하지 마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봐라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이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혼하기가 좀 두렵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10년 살다가 20년 살다가 뭐 너무 뭐가 안 맞아 그러면서 이혼하자 헤어지자 하고 방송국에 이제 나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여태까지 결혼 생활 30년, 35년, 뭐 38년, 심지어는 50년 금혼식, 은혼식까지 다 하셨는데 여기 사례에 보면 바람난 남편, 이혼보다 두려운 노후. 이제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러한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혼하려고 하니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또 이 남편을 같이 함께 있었는데 내가 또 이혼을 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어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상담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연 주신 거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이러한 사례가 있지 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난 남편, 이혼보다 두려운 노후.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건 준비 없는 노후. 그러니까 노후라고 하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대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생활 38년 차로 설아에 딸 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 둘은 이제 결혼을 했고 손주, 손녀까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고 아들은 아직 미혼 상태입니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며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계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에 남편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3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일, 미루어 둔 일,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퇴직 후도 있고 퇴직 전도 있잖아요. 퇴직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직장이나 업무 이러한 그 스트레스에 그 시간에 얽매여서 있었는데 이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활력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퇴직 후에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그것을 체크하면서 노후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버킷리스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영화에도 이제 버킷리스트 해서
노인 두 분이 그 하나씩 작성해내고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영화도 있죠. 여기에 계신 남편도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노년 후에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보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이제 목표가 있어야지 더 활력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후회되는 일들을 간단히 메모해 두며 하나씩 가볍게 실천해 보며 퇴직 후에 제2의 인생 2막을 즐겁게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버킷리스트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기차 여행도 가시고 또 맛집 찾아가기, 평소에도 주말이면 바다 낚시를 좋아했던 터라 함께 낚시도 하고 배 위에서 금방 잡은 생선으로 소주 한 잔 쫙 곁들이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대로 회도 먹고 또 매운탕으로 식사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남편을 위하는 일이면 모든 것을 이제 남편 위주로 다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의 친구 모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뒤로 한 채 남편 버킷리스트에 맞추어서 저는 남편과 하는 시간들로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죠. 이제 여자분들도 자기의 일상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 노후에 아주 이제 잘 맞춰 주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은 좀 뒤로 제쳐두고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뭐 이제 맛집도 다니고 뭐 낚시도 하고 재미있게 남편 위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많이 이제 지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퇴직 전의 일이기 때문에 늘 놀러 가서도 학교일, 또 여행 가서도 학교일, 이런 생활로 조금 타이트하게 지내기도 했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한국교직원 공제에서 받은 복지 혜택을 통해서 이벤트, 또 프로그램 그런 곳에 이제 참여도 하고 결혼 생활 38년 동안 저는 남편을 만나 큰 어려움 없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를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고 또 남편을 참 잘 만나서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될까 하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동안 자기도 이제 버킷리스트가 남편하고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많아서 같이 함께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체크해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자존감으로 정신적인 자유와 또 경제적인 자유까지 누리며 65세 노년의 나이로 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뭐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죠? 국내에서 남편은 유럽 여행으로 5박 6일 계획을 세우고 2명이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이제 경비도 2배로 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아내에게 이번에는 나 혼자만 갔다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너무 남편 위주로 함께 일상생활을 다 접어두고 남편 스케줄에 맞추어서 다니다 보니 친구들하고도 좀 만남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 혼자 유럽 여행을 혼자 갔다 오라고, 이제 자기도 친구들하고 좀 모임도 참석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해외 여행을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또 골프 여행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해외 여행을 즐기기 때문에 저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자동적으로 짧아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신뢰를 하였기 때문에 설마 이제 여행을 너무 또 이제 자주 가다 보니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은 1도 의심하지 않고, 또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제 잘 살아왔고, 항상 믿음과 신뢰로 남편을 든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일체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면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보니까 이제 분명히 저희 남편이었지만 함께 그 인천공항에 계시는 분은 이제 자기 눈에는 좀 천박한 여자의 모습에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분노가 침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은 굉장히 좀 지적이고 감성적인 이렇게 분위기예요. 키도 크시고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이제 좀 그러신 분인데, 사진에 비친 여자랑 함께 있는 그분의 모습은 뭐 이제 입술도 이제 빨갛게 바르시고 딱 이렇게 봐도 조금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새빨간 입술 화장과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은 점잖은 신사였던 우리 남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같이 여행 가시는 분이 자기보다도 훨씬 세련되고 분위기 있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는 그 모양이 별로 그렇게 뭐 그런 대로 괜찮을 텐데, 너무 자기보다 생각했던 그 남편이 정말 뭐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몸에 또 딱 붙는 옷을 입고 이제 있으니까 이분은 더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남편과 불륜녀의 사진을 저의 이제 핸드폰에 이제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두었대요. 이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날부터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지금 한 17개 정도는 버킷리스트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또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곳. 저도 이제 학교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이제 노후를 더 이렇게 못 해봤던 거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남편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9박 10일 정도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문자만 서로 주고받았지 목소리가 떨려서 전화상으로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제 남편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다른 여자와 유럽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이제 여행을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 집으로 온 남편은 면세점에 들려서 늘 해왔던 것처럼 면세점에 들려서 굿땡땡 가방을 하나 샀노라며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갔던 것을 들키지 아니하려고 면세점에 들려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명품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다.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마음 같았으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는 누구냐고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 누르며 평소에 대하던 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행은 재미있었냐며 또 아직도 당신이 그 선물해 준 백도 있는데 또 왜 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느냐. 그래도 고맙게 잘 쓰겠노라 하고 또 평소 때 하는 것처럼 전혀 남편한테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꾹꾹꾹꾹 누르면서 늘 그렇게 해줬던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또 남편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남편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꼭 안아주며 혼자 잘 지냈어, 친구들과 만났어 하며 여전히 저를 배려와 인정으로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을 밀쳐내고 싶지만 나의 감정을 꾹 내려놓으며 늘 하던 스타일대로 남편을 대했습니다. 이분은 막 가슴은 안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아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혼보다 더 두려운 게 노후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행동을 하신 겁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을 밀쳐내고 싶었지만 나의 감정을 꾹 내려놓으며 늘 하던 대로 남편을 대했고 여행 다녀온 후에도 남편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주일을 함께 또 산책도 하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그렇게 말없이 지냈고 늘 하던 대로 우리는 부부 관계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인연은 너랑 나랑 여기까지다.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을 또 다른 여자한테 빼앗겼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38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랑 너무나 행복하게 지낸 세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꾹꾹꾹꾹 마음속에 계속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배신한 남편과 또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었지만 내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최선을 다해 남편의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남편을 사진으로 보고 그렇다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또 촉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에 이 사연 주시는 분은 늘 마음이 이제 조아리고 언제 이 남편에게 이 어떤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남편보다는 더 훌륭하고 정말 믿고 그렇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만 이제 끙끙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또 친구들과 해외 골프 여행이 있다고 떠났습니다. 이제 한번 갔기 때문에 의심을 계속 하게 되겠죠. 아마도 사진 속의 여자랑 함께 떠났겠지요. 아직 증거를 모르니까 이제 이분은 아마 그 여자친구랑 이제 떠났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여행 가방을 다 챙겨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 자신이 좀 비참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65세가 된 거죠. 이 나이에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저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며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결혼할 때도 뭐 복잡하게 이렇게 결혼에 골인했지만, 이혼할 때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캡처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이냐고 묻고 따지고 싶고, 또 결혼 생활 38년 동안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보고 믿고 의지해왔던 나 자신, 또 바람을 피고 있다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꾹 참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혼 유책 사유를 증거로 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여행으로 탐정사를 보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혼보다도 이분은 나 혼자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비중이 더 크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냥 이제 이혼은 하기는 할 수도 없는 거죠. 65세에 이제 뭐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버킷리스트로 아마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국내 여행을 자기 아내와 하다가 해외여행 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혼 후에 노년의 생활이 불안하여 배신한 남편이 밉고 야속하지만 이혼하기가 두려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떨까요? 여태까지 이제 뭐 이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냥 이혼해서 혼자 그냥 살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냥 잠깐이겠지. 그렇다고 이분은 뭐 직장 생활도 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냥 남편의 그 교사 월급으로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물론 뭐 유책 사유로 위자료는 조금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큰 고민이겠죠. 그러나 이혼 후에 노년 생활이 불안하여 배신한 남편이 믿고 야속하지만 이혼하기가 두렵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 몰래 다른 여자와 해외에서 보내는 남편이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것인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한번 보게 되면 바람난 남편, 이혼보다 두려운 노인데,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남편은 유책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배우자의 부정 행위도 있고, 또 민법 제84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 행위, 그렇다고 그 사진 한 장으로는 아직 그게 뭐 유책 사유에 들어가서 하기도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4조 제1호에 보면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죠. 그리고 외도나 불륜이나 부정한 성관계 등에 해당되는데 여행 떠나는 것만 봤지 뭐 성관계를 하든가 그런 건 아직 본 적이 없으세요. 판례 기준에 보면 단순히 친밀한 메시지, 또 호텔 출입 사진으로만 불충분한 여행 떠나는 것만 있지 호텔 출입한 것도 아직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 같은 거 또 남편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뭐 같이 함께 사진 찍은 거는 핸드폰에 전혀 또 남아 있지 않아요. 다 삭제를 하신 거고 또 그렇다고 이제 탐정을 고용해서 해외까지 따라가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좀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은 아직 이혼할 마음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도 일단 불륜 사진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 이후의 생활은 그전에는 그냥 남편한테 다 맞춰 주었기는 하지만 갑과 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람난 남편 어떻게 용서할까요? 법적,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이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해외 여행은 이제 당신이랑 갈게 한다든지 가족에게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분은 여태까지 남편이 나의 로또 복권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제 계속 지켜왔는데 조금 분노와 배신감도 있고 또 감정적인 관점에서는 내 마음을 이제 점검을 좀 해보고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어도 이제 편안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점검을 또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38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뭐 다시 또 냉각기, 각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대화하기 이제 함께 또 부부 상담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5세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수록 이혼보다 외로움이 더 두렵고요. 또 남아있는 삶은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38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잠깐 그렇게 외도를 한 거잖아요. 또 어떤 시니어는 뭐 40대에 혼자 돼서 정말 그 남편의 그 자리가 그리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왜 이혼을 해? 이제 뭐 사는 삶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참고 살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남편과 한 40년 동안 살면서도 정말 왼수인 것처럼 또 살아가시는 부부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 정말 각양각색해서 이러한 부부의 삶, 또 이러한 노년의 삶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조금 여태까지 또 믿음과 신뢰로 있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저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이제 그냥 상담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여태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남편하고 다시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인물 또 음란물 19금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셨다면 살짝 손을 들어 보실까요? 아마 요양원에서도 성인물을 즐겨보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사도 이를 막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어서 그 어르신만 특별 관리를 해드린다는 복지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느 노부부가 오랜만에 사랑의 불꽃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한 1년 전에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결국 중도에 중지하고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했답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노부부의 건강한 사랑,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요?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호흡은 천천히, 노년의 안전한 성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례를 주신 분은 68세 여자 어르신입니다. 이제 이분은 우리 동네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AI 활용법 강좌에 등록해서 16주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로부터 이제 그러한 것을 배웠으니까 조금 친구가 수위가 조금 야하기로 유명한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를 소개를 해서 이제 이 사례를 주신 분은 이제 아파트도 아주 큰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거실에 대형 TV에 연결해서 아파트 거실 벽에 걸려 있는 대형 TV는 핸드폰보다도 크고 화질도 좋고 음량도 커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 TV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남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남편은 이제 지금 68세니까 3살 많은 71세인데 전립선 암도 수술하고 이제 완치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급성신경경색으로 스텐트 수술도 했답니다. 그로부터 저희 부부는 항상 건강이 우선이었고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에서 맨발 걷기도 하고 그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이제 스포츠 그 하는 데도 있으니까 헬스장으로 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건강한 남편이에요. 다시 이제 잠깐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서 시청하려던 수위가 조금 높고 야하기로 유명한 드라마를 이제 AI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대형 TV를 이제 대형 거실에 걸어놓고 보기 시작했죠. 조금 수위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야했고 남편은 이제 거실에서 안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신 뭘 이런 것을 보고 있냐며 소파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야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젊을 때의 성적 쾌감을 느끼면서 흥분하기 시작했고 저의 남편도 전립선 암을 수술했는데 갑자기 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여기 좀 봐. 내가 발기가 되다니. 이거 보는데 갑자기 이제 전립선 암 수술에다가 스탠드도 받고 있는 그런 건데 갑자기 자기의 신체가 변하니까 우리 그냥 침대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보던 드라마를 끄고 오래간만에 사랑의 불꽃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각에 나의 몸을 남편한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 여보 잠깐만 미안해 하면서
여보 나 지금 병원으로 가야겠어. 119 빨리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심장이 뛰면서 호흡 곤란해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해서 빨리 119를 불러달라면서 계속 여보 미안해 하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신 분이 남편의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119에 신고하기 전에 주치인 친구에게 먼저 나 지금 이런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5분 이상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그때 119를 부르고 지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다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주신 분은 빨리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이제 드리고 5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으니 거짓말처럼 호흡 곤란은 멈추었고 숨소리가 평안해지기 시작해서 마침 이제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저희 남편은 조금 안정을 취하고 이제 119에 가서 조치만 받고 한 2, 3일 입원하다가 검사를 받은 후에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노년의 부부는 사랑의 불꽃을 태울 수 없는 걸까요? 불은 꺼진 걸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긴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흥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젊은이들은 더 빨리 이게 흥분이 되겠지만 우리 노년에도 이제 호르몬이 조금 이제 줄어든 상태예요. 그 호르몬 반응이 조금 늦게 있을 뿐이지 일단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시각적인 자극하고 도파민 시스템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죠. 이제 도파민 그것은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신경 물질이기 때문에 뭐 스탠드 받고 또 전립선 암 수술을 했을지라도 이 호르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젊은이든 노년이든.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테스토스테론 그 분비가 이제 촉진이 되고 도파민이 막 너무 이게 수위가 높은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흥분도 되고 또 그 심리적인 학습 효과가 이제 눈으로 보고 뇌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성적 쾌감이라는 연결고리 그 학습이 일어나고 또 영상만으로는 자동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시니어가 돼서 이런 수위가 좀 높은 드라마를 봐도 뭐 이런 걸 보나 하는데 가끔씩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행복 호르몬이 그대로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뇌의 성적 반응 회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량은 줄어들어서 흥분 감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각적 자극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탠드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호흡 곤란이 생기는 이유는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그래서 즉시 해야 할 임시 조치는 일단 그 친구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 편안하게 호흡을 좀 조정하면서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이제 그러한 갑자기 흥분이 갑자기 됐고 또 야한 그러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학습이 그렇게 뇌에서 이제 전달이 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한 것보다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조금 뭐 손잡고 산책하거나 또 뭐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함께 보고 또 포옹하고 감사의 표현을 같이 함께 하고 꼭 이 노년이 되어서 막 그렇게 흥분해서 삽입하기보다는 더 우리가 릴렉스하게 노년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마사지도 해주고 또 스킨십으로 좀 이렇게 그 도파민을 꼭 그런 걸 보면서 행복 호르몬을 느끼는 것보다 마사지만 해줘도 스킨십만 해줘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함께해서 먹어보고 또 우리 추억 나누기 옛날에 언제 그렇게 했었지 뭐 지나갔던 그 사진을 보면서도 함께 추억 나누기도 해보시고 또 음악으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 우리 남은 노년의 그 삶이 가치롭고 뭐 하면서까지 뭐 119 부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시는 게 더 좋고 더 서로가 그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 즐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